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돌을 던져봐도 끄떡없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2024년 초부터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꽁냥이 챌린지를 아시나요? 그렇다면 꽁냥이 챌린지의 원조 주인공은 바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이 고양이입니다. 얼마 전 한강 위를 걷던 이 고양이가 집냥이가 됐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양이를 부탁해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꽁꽁아, 꽁꽁. 무서워? 거의 하루 종일 안 나온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홈캠에 찍힌 거로는 제가 자거나 이럴 때 또 열심히 움직여서 그동안 밖에서 힘든 생활을 했던 꽁꽁이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 위 고양이가 집냥이가 된 사연 들어보실래요? 꽁꽁이는 처음에 한파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BS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네, 저 MBN의 이시열 기자라고 합니다. 꽁냥이님을 보도하셨던 기자님 누구십니까? 네, 제가 보도했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다량의 물이 쏟아지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돌을 던져봐도 끄떡없습니다. 제가 당시 이제 수습기자 갓 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인데, 그때 날씨가 엄청 추웠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한파 이제 사고나 그런 현상을 이제 보도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 영상에 들어와 있던 것 중에 이제 고양이가 말 그대로 한강을 걸어가고 있어서 그런 기사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2021년 뉴스 보도 후에 이 고양이 영상에 대한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촬영하고 보도가 나간 시점 21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3년이 넘었죠. 근데 24년에 갑자기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제 생일날에 요즘 유튜브에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잠깐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누리꾼들이 거기에 이제 리듬을 붙이고 이제 또 춤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재해석이 돼서 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돌을 던져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렇게까지 막 순식간에 좀 집중받았던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인터넷이나 그리고 또 뭐 다른 회사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엔 한파 뉴스 보도에 들어갔던 영상을 찍은 촬영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유명한 꽁꽁이를 촬영하신 기자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2021년 겨울 한파로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던 날, 그때 제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파 취재를 왔었거든요. 여기 얼어있는 한강을 찍으러 왔었는데, 그때 도와주던 후배가 저 한강 위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무슨 소리지? 한강에 고양이가 왜 있지? 하고 줌 땡겨서 보니까 실제로 그 고양이가 한강 위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취재 끝나고서 그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 한강을 걸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걔가 마실 물이 없어서 얼지 않은 곳까지 가느라 한강 위 얼음을 그렇게 가로질러 간 건데, 그때 좀 많이 안타깝고 이제 물이라도 사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그 고양이의 목격담을 전해들은 이동학 기자. 사진을 비교해보니 같은 고양이였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고양이를 이 뚝섬에서 봤다라는 댓글을 보고 그럼 아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와서 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한강을 다시 찾은 그는 운명처럼 12분 만에 그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이끌리듯 녀석을 쫓아가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그 후 2주 동안 한강을 오가며 물과 먹이를 챙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계속 밖에 두는 것보다 실내에서 지내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는 고양이를 구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도 영하의 날씨에 무척 추웠다는데요. 포획 틀 안에 먹이 주위를 맴돌며 한참을 망설이던 녀석을 몇 번의 시도 끝에 구조했습니다. 그렇게 촬영 기자의 집으로 오게 된 꽁꽁이. 새로운 공간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을 들어서니 꽁꽁이를 위한 공간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꽁꽁이는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고양이 물건만 보이고 꽁꽁이는 안 보이네요. 저기 2층에 꽁꽁이 맞죠? 일단은 짐이 엄청 많아졌죠. 원래 저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고양이 집에 사는 건지 제 집에 고양이가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고양이 용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곳에서 꽁꽁이를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꽁꽁아, 너 신수 환해졌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서 물을 찾아 헤매던 고양이가 이젠 집에서 시원하게 목을 축입니다. 그런데 꽁꽁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요? 외부인의 방문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꽁꽁이. 무슨 사람도 와서 무서워? 좀 쫄았네. 꽁꽁. 큰일 났네.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은데요? 꽁꽁아. 꽁꽁. 무서워서 어떡하냐? 어떡하지? 그 사람 많이 온 거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보통 손님이 오면 이렇게 숨어버려요? 손님이 그동안 잘 안 왔었는데요. 손님 오면 거의 숨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가스 검침하러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캣타워 같은 데 숨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건 또 처음이라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는 꽁꽁이를 위해 제작진이 잠시 철수했습니다. 고개를 빼꼼 내밀고 집사만 있는 걸 확인하더니 1층으로 내려가는 녀석.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사는 아직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꽁꽁이를 위해 한동안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데려온 지 얼마나 됐나요? 올해 1월에 데리고 왔으니까 9달 된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그 나와서 잠깐 두리번거리더니 소파 밑으로 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나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나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좀 살펴보고. 처음엔 집사를 굉장히 경계했던 꽁꽁이. 공포에 질려 구석에 꽁꽁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과연 꽁꽁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게 맞았을까요?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했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다시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왕이면은 앞으로 남은 그 묘생을 되게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으면은 한 1, 2년 정도는 적응하는 기간을 거치더라도. 꽁꽁이가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집사님. 꽁꽁아. 놀랬어. 놀란 것 같은데. 괜찮아? 그래도 처음보다 조금 가까워진 꽁꽁이와의 거리.
더 좁히기 위해 계속 애쓰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사람 손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려고 매일 간식을 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확실히 겁을 안 먹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는 꽁꽁이. 갑자기 저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여기 식탁 밑에 숭숭집이 있었거든요. 박스로 된 숭숭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더니 막 열심히 활보를 하는 거예요, 집안을. 그러더니 다시 들어가고 먹을 거 먹고.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 마음을 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집사 가까이서 놀다가도 집사가 움직이기만 하면 36개 주랭랑을 친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은 갑자기 호다닥 다시 2층으로 가고 놀래서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미안. 게다가 집사가 꽁꽁이와 놀아주려고 하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꽁꽁이. 집사님,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고양이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니까 놀이를 하루에 15분 이상 해줘야 이제 건강에도 좋고 주인하고 집사하고 교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걱정이 되죠. 얘가 실내에서만 지내는데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얘가 나랑 있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집사와 조금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멀어지는 꽁꽁이. 쟤도 나랑 여생을 함께 할 거라면은 그러면은 서로 놀이도 하고 교감도 있고 하는 게 제한된 공간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집사는 꽁꽁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책과 영상을 통해 꽁꽁이와 거리 좁히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꽁꽁이는 바깥 생활보다 집 생활을 더 좋아할까요? 어쨌든 이 친구가 여기 살게 된 거는 저 꽁꽁의 의지가 아니라 순전히 제 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더 공부를 해서 저 친구한테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집사는 꽁꽁이와의 만남부터 근황까지 소중한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예전에 왔을 때랑 집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진짜. 네. 집이야. 아니, 이게 뭐 사다리도 있고, 이거 해먹도 있고, 저기 캣타워도, 와, 완전 진짜 꽁꽁이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저 뒤에 있는 카메라도 설치 직접 하시고. 이렇게 나 밖에 있으면 네. 고양이 어떻게 지내나 보고 또 보이지 지금. 저희 지금 없을 때는 이제 많이 내려와서 이제 보일 텐데. 없을 때도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였다고 나오거든. 이 처음에 이제 고양이가 구조되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예. 어떠셨어요? 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바깥에 그때도 이제 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한강 갔을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따뜻한 곳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어 있어요? 꽁꽁아. 이 친구도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다는 걸 알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모르겠지? 꽁꽁아, 너 이시열 기자 아니?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보도 안 했으면 이제 더 뚝섬에서 이제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여기로 와서. 이시열 기자 덕분에 꽁꽁이가 인기 스타가 됐지. 데려오고 보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네네네. 고양이 나이로 6살이면 한 사람 나이로 40 정도 된다는데? 너보다
나이 많으신 분을 갑자기 네. 납치해서 그러니까요. 같이 살자고 하면은 지금 이 친구가 벌써 6년이나 이제 혼자 이런 삶을 살다가 또 갑자기 이제 낯선 사람을 봤을 때 이런 행동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단기간에 바뀌면 또 그게 더 이상하거나 신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선생님 오셔가지고 솔루션 받으면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특별한 계기로 유명세를 치르고 길냥이에서 집냥이로 새로운 묘생을 살고 있다는 꽁꽁이.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집사를 피해 달아나는데 더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화제의 고양이 꽁꽁이와 집사의 거리 좁히기를 위해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부탁의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유명한 고양이 때문에 여기 오긴 했는데 SNS를 엄청나게 뜨겁게 달궜던 꽁꽁이 여기 맞죠? 네, 제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꽁꽁이는 어딨나요? 지금? 꽁꽁이는 위로 네. 올라가서 네.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야 처음인데요? 이렇게?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셔가지고. 아 여기 완전 빼꼼 있네. 누구세요? 지금 저를 엄청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서우면 동공이 확장이 돼요. 근데 지금 표정은 동공 확장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몬드 모양 형태로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서 귀를 보면 진짜 무서운 귀가 완전 뒤로 젖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징각이라고도 하는데 귀가 뒤로 젖혀져 있으면서도 약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때리겠다. 1인 가구의 전형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복층의 원룸 형태.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환경적인 신경을 엄청 많이 쓴 티가 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수직 공간이나 아이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고심한 흔적이 되게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그래서 제가 와서 정말 복층을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슬로프 타고 쭉 내려와서 여기로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갈래길을 만들어준 거. 평소 꽁꽁이는 1, 2층을 오갈 때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쪽 냉장고 윗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된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자기가 쉬고 자는 공간. 자고 밥도 여기서 먹나요 그러면? 밥은 저기 자동 급식기랑요. 그리고 저기서도 주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 위에 있잖아요. 밥자리가 많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게 산발적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그때 그러세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 때 밥자리 따로, 그 다음에 화장실 따로, 그 다음에 물자리 따로, 그 다음에 뭐 쉬는 공간, 자는 공간, 노는 공간. 물론 노는 공간 이런 것들은 분리될 수 있는데 가장 만약에 아이가 여기가 가장 핵심 장소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 다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하나 올라가고, 밥도 이쪽 위에서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 물 마시고 쉬는 공간이 싸는 것까지 한 공간에 다 있어요. 아하, 꽁꽁이의 주 생활 공간인 2층에 모든 것이 배치돼야 하는군요. 그래야지 얘가 밥 먹고 쉬는 동안 보호자님도 여기 생활하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약간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제 꽁꽁이의 일상을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놀아주려고 해도 반응이 전혀 없는 꽁꽁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아이한테는 지금은 놀이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입양을 하셨나요, 대략? 올해 1월에 돼요. 올해 1월이면 대략 10개월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 전에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즐거운데
한낱 인간이 만든 요 간단한 장난감이 이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아직은 힘들 거예요. 바깥 생활보다 덜 자극적인 집 생활에서 꽁꽁이와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리 좁힐 때도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거리 좁힐 때 막 이렇게 다가가면 애들이 좀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는 건 고양이는 다 보고 있거든요. 듣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좀 던져줘. 오, 무심한 듯 툭 던져주는 게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주는 행위만으로도 나중에 먹을 거예요. 알고. 단지 지금은 긴장해서 안 먹을 뿐. 좁아지고 싶을 때, 거리 좁히기 할 때도 원래 고양이들한테 보상 줄 때는 그냥 가서 이렇게 쓱 주고 앞에까지 왔다고 하면 슬쩍 간식을 건네주고 눈 마주치면 또 이렇게 긴장.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먹이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쳐다보면 더 긴장한다고 하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코를 살짝 터치하는 낯섦. 안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안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꽁꽁이가 이렇게 좀 다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눈 마주치고 움직이니까 이제 그럼 그 눈 마주치고 움직이기 전부터 보상을 주죠. 그리고 눈 마주치고 좀 더 움직이고 보상 주고.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보상을 할 때, 칭찬을 할 때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일로 와, 이쁘다. 근데 이거 다 자극이거든요. 다 경계심. 그냥 무심한 듯 하면서 관심을 갖는. 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약간 오히려 친데레가 좋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한테. 이제 집사님의 두 번째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집사와 단둘이 있을 땐 집사 근처에서 노는 꽁꽁이. 이렇게 좀 자주 내려오나 봐요. 네. 많이 내려와요. 저만 있을 때는 많이 돌아다녀요. 잘 돌아다녀요. 이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왜냐면은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호자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왜 잘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 존재가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완전히 마음을 열진 않은 거예요. 하지만 집사님이 일어나자마자 주랭랑을 치는 꽁꽁이. 맞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이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고민이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너무 도망치는 게 고민이어서. 그렇죠. 얘가 생각보다 여기 되게 오래 있거든요. 밑에 내려오면은. 저도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은데. 얼음이 된 거네요. 네, 제가 얼음이 오히려 돼서. 저희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솔루션을 할 텐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아이가 이제 무서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솔루션은 이 상황을 쪼개서 연습을 할 거예요. 일어나는 과정은 손을 짚는다, 몸을 좀 일으킨다, 그 다음에 완전히 쓴다. 이런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손을 짚는다, 집었을 때 고양이가 만약에 꽁꽁이가 여기 근처에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즉각적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 트릭 같은 게 있다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트랙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행동의 결과, 이 행동의 뜻은 결국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망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순환은 결국엔 인간과 고양이의 합사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사 똑같아요. 머리 좁히고 내 앞에서 먹고 그 다음에 놀이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건데 그 기간이 뭐 고양이 합사도 어렵지만 인간과 고양이 합사라고 한다면 매우 어렵죠. 그래서 뭐 한두 달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최소한 반년, 물론 길게 걸리면 1년까지 생각하면 좋고요. 꽁꽁아, 좋은 집사님을 만나 따뜻한 집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집사님과도 좀 더 가까워지길 바랄게. 솔루션 후 꽁꽁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거리 좁히기 훈련 중인 집사님.
소파에서 일어날 땐 꽁꽁이가 놀라지 않도록 구분 동작을 하면서 즉시 간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꽁꽁이가 덜 놀라는 것 같네요. 머지않아 꽁꽁이와 집사님의 거리도 더 좁혀지겠죠.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음악과 고향이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네? 끈적도 안 하네. 나왔다. 나왔어요? 나와서 저기 또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 어머. 와, 뚫고 들어왔어.